중국에서 막 날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뉴스 건너뛰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성택 처형과 아베 신사 참배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동아대 우수근 교수 오래간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성택의 처형 이후에 중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표리부동,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우호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성택의 전격적인 처형, 북한의 김정은은 정말 북중 관계에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은 격이 됩니다. 지금 그 중국의 민심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중국의 민심 약 30대 정도까지는 우리의 디지털 세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어로 빠링호라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대로 보도해갖고 어려운데요. 빠링호 어려운 말 빼고 쉽게 말하면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개혁 개방과 더불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쭉 자라온 사람들,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자기 고모부까지 저렇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네. 줄곧 특히 중국의 반응은 더 경악한 것이 불과 30년 전, 50년 전이죠. 네. 그 문화 대혁명 시절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 지도부도 바로 그와 같은 시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북한에는 희망이 없고 저런 북한과 중국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한다면은 혹은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은 중국에게 득이 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느낌을 분노를 그대로 북한에게 보여줄 경우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킬로에 달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또 어떠한 도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우호 관계는 유지돼 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네. 장성택이 그 베이징에 가면은 그 대통령만 자른 곳 있잖아요. 거기 어딥니까 거기가? 예, 영빈관 있습니다. 예. 그 뭐죠 이름이? 그 따오따이. 따오따이라고 합니까?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 조호대 영빈관. 조호대. 따오따이. 조호대. 예. 조호대. 거기에 묵어가지고 죽었다. 처형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장성택이가 돈을 외화벌이를 다 이제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뉴스 사형 그러니까 장성택의 처형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중국에서도 다양한 많은 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 그 정보관계 당국자들도요.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어쩔 때는 만나자고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요. 우 교수한테? 예. 원인이 뭐냐? 예. 아니 한국의 언론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근거냐? 그거 맞느냐? 자기들도 모르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느냐? 즉 말하자면 설이 난무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미 중국은 장성택을 전격 처형하면서 북한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줄곧 말씀드렸는데 우리만 바보입니다. 우리만 모르거든요. 우리만 아직도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고 특수관계라고 철진한 20세기 시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린 21세기에 들어온 지 벌써 14년째가 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아직도 20세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맹이 아닙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이미 혈맹이 아니다. 두 나라가 혈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계가?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 어떤 사람은 그거는 끈이 떼어낼 수 없는 혈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20세기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번 신년에도 어제군요. 1월 2일 날 중국 당국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당국자가 우리 중국은 정말 너무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토 분쟁을 벌이는 나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북아 쪽으로는 한반도하고 일본밖에 없죠. 일본은 그나마 또 이제 바다를 건너 있고 한반도 일본 지금 남북한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그 세 개 나라 중에서 두 개 나라 이웃이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나쁜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느냐. 일본과 북한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중국은 남아있는 한국하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도 그렇고 이전 일본으로부터도 공동의 피해를 보지 않냐. 우리 한국과 중국은 미래를 향해 가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과거로 향해 가고 일본은 계속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싫더라도 저 나라들을 구제해주고 우리가 더 공동으로 협조함으로써 동북아의 저들 국가로부터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는 그러니까 얘기 하거든요. 중국이요, 일본한테 열받는 거는 난 이해가 돼요. 우리랑 같은 입장이니까. 아베가 막말하고 그러니까. 근데 북한이 뭐 중국한테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장성택이야 장인어른 사람 처형한 것밖에 없는데. 특별히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뭡니까? 예를 뭐가? 들면 지금 네. 당장 보더라도 자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북한이 행동을 그렇게 했으면은 6.25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서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우리가 그때 북한에 인민군을 파견한 것은 큰 착오였다. 잘못이었다. 그를 통해서 그건 제 말씀 누가 하는 들어보세요. 얘기입니까? 예. 이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하는 얘기가 책 있는 당국자들이 예. 6.25 때 중국 우리 중공군 파견한 거 아주 잘못했다. 잘못된 거. 이것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 공공연하게 중국의 언론 매체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시진핑 보도까지. 주석의 사고를 예. 나타낸 것이죠. 예. 왜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을 힘들게 만들지 않냐. 그때 북한을 도와주러 가가지고 그 이후로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중국의 적으로 만들었지 않냐. 지금도 중국은 항상 북한 편이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을 오해하고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중국은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6.25 때라든가 혈맹관계라고 불렸을 때도 북한은 항상 주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것 하나 상의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와서 뭐 이렇게 받아가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중국은 혈맹이라는 얘기를 불리고 또 북한이라는 전략적 카드의 필요성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함부로 한다는 중국을 많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도 찬성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죠. 한국과 중국에게는 발등에 불이지만 미국이라든가 저 멀리 서구 사회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북한에서 문제 생기면은 멀리 있는 갈등의 불이거든요. 발등의 불이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국은 계속 힘들기만 하다. 북한은 우리를 너무 집요하고 악랄하게 이용해왔다. 이제는 그 관계를 끝내고 싶다라는 것이 중국 당국의 본심이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한참 됐어요. 우리만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아주 심각하게 모른다니까요. 우리만 지금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미 벌써 중국은 한참 전에 북한이, 저 자식 우리 그냥 속색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속삭하게 만드는 동생이다. 저놈하고 이제 관계 끊게, 자, 저놈 때문에 우리까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이제 끝내자. 맞아요. 이겁니까? 아주 지금 단적으로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쉽게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중국의 민심이 이제 두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30대까지는 디지털 세대거든요.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거 다 알고 북한이 어떤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라는 것 정말 예측 불가한 골치 아픈 이웃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핵실험 같은 것도 속상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김정일이 올 때만 살아서 올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김정일 올 때마다 그 사람 비행기 못 탄다고 해가지고 철로로 왔는데 언제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철로 다 막지, 고속도로 다 막지, 길 다 막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네. 그때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와가지고 27, 8, 9살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말이야 어떻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라는 식으로부터 중국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김정은하고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정도밖에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사석에서 내 딸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가지고 정말 골치 아픈 철부지에 불과한데 내 딸하고 동년배인 친구가 어떻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 국가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가? 김정은이 집권할 때부터 시진핑 주석은 그런 얘기 했다는 거거든요. 시진핑이요? 시진핑이요. 야, 우리 딸하고, 철부지 딸하고 나이 동갑인데, 저 철부지인데, 저 어떻게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냐? 야, 내가 쟤랑 정상회담 어떻게 하냐? 이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중국의 민심은 북한에 대해서 싹 돌아섰고, 요번에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더 확 돌아섰거든요.
그런 북한을 중국이 어떻게 옛날처럼 가깝게 다가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국 민심이 역풍을 맞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사회의 주목, 여론, 국제사회의 이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중국은 G2입니다. G2입니다. 이전에는 북한이 더 필요했을 수 있어요. 서로 이데올로기로 서로 싸울 때, 냉전 때는.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G2인 중국이 어떻게 그 북한 편을 들어요?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요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시기네, 지금 어떻게 당연하죠.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오늘 오전에 11시 30분쯤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국회 가갖고 어떤 국회의원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은 우리를 그만큼 원하는 것이에요. 북한 때문에 너무 골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있어 아직은 버리지 못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된다면은 북한과의 관계는요, 네.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얘기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게다가 일본하고의 골치 아픈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마지노선이거든요. 동북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전달해달라는 이야기도 받고 해갖고 제가 이번에 와서 이미 얘기하고 온 것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 중국의 고위 관계자랑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제발 캐도남마 가서 전해줘라. 예? 남한과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싶다. 이 얘기를 좀 해달라. 이 얘기 이겁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쾌도남마에 실망을 했죠. 아, 쾌도남마도 계속 국내 문제만 얘기해. 최동욱, 이석기, 지금 국제사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온통 국내 문제. 국제사회에서 있는 글로벌 코리언들 어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서자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코리아 하면서 밖으로 더 많이 나가라고 하면서 우리처럼 어렵게 나와서 자리를 잡고 한국에서 더 많은 한국 사람이나 한국 기업들이 나오게끔 도와줄 수 있는데 또 우리를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내 문제. 국민들이 그걸 원합니까?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글로벌 코리아를 원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라는 원성이 점점 커간다는 거. 자,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자, 여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보다는요, 대한민국 정부한테는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글로벌 캐도남마를 만들자고요. 아, 그래서 글로벌 캐도남마. 글로벌 그거는 이제 이거 코리언들 끝나고 나서 예. 비밀리에. 그걸 공개하면 안 되나요? 그걸 취소. 비밀리에. 자, 우리 정부에 예. 특별히 뭘 도움을 줘야 됩니까? 그 글로벌 나가 있는 코리안들에게. 예. 그 정치인 여러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네. 정치인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국내 싸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밖에 나가 있는 우리들 그걸 보면은 안녕하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어렵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라고 하고 있죠? 중국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시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글로벌 코리안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저희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다 우라통 터지고 속 터져가지고 맨날 술만 마셔갖고 살 디륵디륵 찌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동북아 국제 상황만 보십시오. 일본 저러죠, 중국 저러죠, 북한 저러죠, 미국 저러죠. 저마다 자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바뀐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내 문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글로벌 코리아를 위해서 잘 하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자, 반성들 하십시오. 자, 좋아요. 그럼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인데 좀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무엇이 불편한가를 눈을 보면서, 그죠? 현미경으로 보고 이러면서 봐주는데 우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별 관심 다 안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만 하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정상회담 하신 다음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좋은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과 일본 정치적으로 중국과 안 좋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제품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 지도부가 혹은 중국 사람들이 지향하는 수준 높은 삶을 맞추기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아직 형편없이 떨어지거든요. 외국 기업과 외국 제품이 필요해요. 바로 한국 기업과 한국 제품이에요. 네. 지금
중국 시장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라든가 대한민국 기업, 대한민국 제품만을 위한 동무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국내에서 싸우기만 하지 않습니까? 제발 중국에다가 그 말만 맨날 해외로 진출한다 그러지 말고 중국 진출 지원 센터라든가 우리 청년들이 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좀 더 제대로 적합하게 진출할 수 있는 중국 현지에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브레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엮어서 글로벌 진출부를 신설하시든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로벌로 더 효율적으로 더 원만하게 잘 진출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글로벌 진출부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은 대통령 직속 글로벌 진출위원회라도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싸우더라도 우리의 터전은 글로벌 터전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밖으로 더 많이 나가게끔 글로벌 코리언들 이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2014년 갑오년입니다. 새로울 갑자입니다. 만물이 소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오는 거스르다 회피하다는 뜻이 있는데 개혁이라든가 새로운 전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갑오년의 의미도 있거든요. 국내에서 싸우시더라도요. 밖에서는 더욱 전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자, 글로벌 진출 분화. 자, 글로벌 진출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글로벌 진출위원회. 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무엇을 둬야 되는지 예. 뭐 중국도 그렇지만 뭐 각 전 세계 예. 우리가 이렇게 안에 이석기 문제니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최동욱이 NLL 사초 실적 이게 지금 다 결론도 없는 내용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국정원 댓글이니 이거 완전히 외부에서 봤을 때 한심하죠? 제외 한인들 뭐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 왜 그러냐면 얼굴 피해요. 한심하죠? 한심하단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댓글, NLL, 에? 뭡니까? 결론도 없는 내용 가지고 그냥 여야가 싸우고 앉아. 진짜 오늘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계속 줄줄줄 있으니까 내가 다 그 질문해야지.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진출부. 글로벌 조금 더 멋진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예. 지금 산업통상부가 있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그죠? 바꿔야 돼요. 개혁, 쇄신. 그분들 나름대로 예산이 적다, 인력이 적다, 그것도 몰라요, 일단.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국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중국 시장이 우리만을 위한 동무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중국하면 아직도 견제, 위협, 짝퉁, 안 좋은 부정적인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과거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첨단 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글로벌 터전과 같은 역량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분들에만 의존하지 말고 밖에 나와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주요 각국의 총영사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3년마다 한 번씩 외교관들이라든가 정치인들 그 나라 언어도 전혀 못하는 정치인들 와가지고 대우만 받고 그러는 것보다는요. 그쪽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고 네트워크도 알고 다양한 실패와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덕망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총영사로서 임용을 함으로써 그쪽에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게끔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총영사도 아직은요. 정치적으로 집권하게 되면은 전리품처럼 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중국의 주요 총영사로 오신 분 중에서 중국어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사야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총영사, 네, 총영사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그 중국의 밝은 그리고 중국말을 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우만 받고 가고. 그러게요. 자, 아베 신사 참배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아베가 전격적으로 신사를 참배한 다음에 중일 관계는 당분간은 정말 중국 사람들이 그 말했는데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갖고 신사 참배는 절대 안 된다. 중국 민심이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신사 참배한 그날서부터 그 다음 날 정오 정도쯤에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도 앞으로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알려줬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긴박한 대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책 회의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명확하게 들려주더라고요. 아직도 이것은 중국 사회의 이 정치, 경제, 군사 혹은 기타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를 발표한 그 매체 같은 것도 없고 외국 매체도 우리 매체도 전혀 없는데 저는 명확하게 그걸 다 들었거든요. 자, 오늘 예를 들면은 환구신보 갖고 왔다면서요. 그 뉴스에 많이 나온 환구신보입니까 이게? 이것이 한국 언론에서 주로 많이 인용하는 중국의 환구수보라는 것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탈 때 마침 이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날짜인데요. 네. 여기에도 보십시오. 중국 다잉 때르 고지 위론짠 중국 정부가 드디어 일본에 대한 국제 여론전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이와 같은 것도요. 저는 네. 아베가 신사를 참배한 그 다음날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그 다음에 대회, 국제적인 대회 홍보전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걸 다 들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제가 지금 하나씩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요. 일본을 이제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 한국하고도 그 공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국제 여론전 측면에서 그 표제 잠깐만 주시겠어요? 네, 표제. 예. 표제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이 해외 각국에 있는 중국 대사들로 하여금 그 바이꾸이 한 것은 참배 귀신, 네. 그 귀신 참배한 귀신 참배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비평해 나가는 투고를 각국 주재국의 주요 매체에 투고를 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왕이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의 고위 인사들은 세계 각국의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일본을 비판하는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 외에 자 중국과 일본은요 앞으로 당분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 혹은 실무급 정치인들하고의 그 면담이라든가 회담 시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정치적인 행사 같은 것도 그 중지한다고 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일 중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 강화를 비롯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런 조치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체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 더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네. 그것은 또 우리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의 네. 외교 방향이 답이 나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